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성에 아까 맨 마지막 사진에 가서 보고서 너무 놀란 게, 야, 이 금강산이 이렇게 가깝구나. 그런 걸 보게 돼서 제가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어요. 근데 보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부 강원도 고성시에 대한 관광 합작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미국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영어로도 썼어요. 죄송합니다. 좀 복잡하게 됐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김용범 원장님이 한 것에 이어서 계속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남북 강원도 고성시의 합작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DMZ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거나 한반도를 얘기할 때 보면은 서로 평양을 얘기하고 또 라진을 얘기하고 신의주 얘기하지만 실은 가운데 DMZ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DMZ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MZ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요즘에 지도를 좀 많이 보게 되죠. 가운데서 지금 요즘에 러시아가 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유럽이 있는 동쪽으로 가려면 지금 복잡한 우크라이나도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런 동유럽과 또 서유럽 또 많은 유럽들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그 관계가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국동에서 매년 참여하는 국동 포럼에 푸틴이 직접 참여하는 그 포럼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서쪽과 동쪽을 이제 공평하게 서로 옆을 보면서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국동 쪽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러시아는 극동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1대1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기 원하는데요. 근데 거기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이것 또한 세간을 거치려면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기차를 가야 되죠.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접경지를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북삼성, 결국 한반도를 통해서 동해로 내려와서 인도양으로 거쳐서 가야 되는 이런 큰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쪽도 문제가 있다면 이제 북극해를 통해서 러시아로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훈춘 쪽에는 그런 해양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중국 대륙을 지금은 인도양을 통해서 가는 것을 중국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 대륙을 거쳐가면 훨씬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부가 확보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가운데 한반도가 꽉 막혀 있어요. 마치 병목 현상처럼 꽉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변에 있는 동북아의 나라를 또 전 세계에는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서로 소통은 돼야 되겠다. 교통은 돼야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은 이 동북아의 새로운 시대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으로서 서로 소통하는 그리고 병목 현상을 푸는 경제와 평화를 해결하는 키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Z의 중요성을 보면 저희 DMZ를 갖고 있는 것에서는 지금 고성을 얘기하는데요. 이 고성에서의 남북 관계가 여는 그 DMZ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북한과의 여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와 전 세계의 키를 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DMZ 안에서 DMZ는 우리만 모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DMZ를 만든 그런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중국도 있죠. 미국도 있죠.
또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러시아도 있고. 그 나라들이 DMZ에서 연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새로운 평화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DMZ는 그래서 새로운 동서양이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의 역사는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건축기에서는요. 또 도시는 로마에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 세계는 서양의 그 문화 위주로 해서 도시가,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일어났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동양의 중심이 된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동양적 사고로 일어난 도시, 새로운 패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DMZ가 동서양이 새로 만나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서양의 중심에서 도시가 일어났다며, 문명이 일어났다며, 이제는 동양의 베이스, 기초적인 것에서 서양의 기술이 합쳐진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은 서양적인 사고는 공유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서양적인 사고에는 공유한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더 갖고서 나눠주는 건 익숙하지만,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는 처음부터 같이 농사를 짓거나 할 때 품앗이 하잖아요.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나누거든요. 그 수입을 잘 몰라요. 그러나 같이 해요. 그리고 수입이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서양적인 사고는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히 내가 할 때 얼마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갖고 하죠. 그러나 동양적인 사고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게 되죠. 제가 외국 사람들 가끔 만나보면요. 미국에서 저희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아니 중국에 있을 때도 도착하면 저희들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밥을 먹고 와요. 식사를 하고 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해요. 이분들은 식사했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커피 한 잔 먹었다 그러고, 또 비스킷 하나 먹었다 그러고. 우린 말도 안 되죠. 우리 지금 이렇게 건하게 음식을 차려놨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먹어요. 밥 먹었다는데. 한국 사람은 꼭 커피를 음식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거기 음식을 잔뜩 먹었는데도 또 도착해서 자면 또 먹거든요.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우리 신체적인 조건들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체적인 것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DMZ는 동서양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신경제 지도를 제안했는데요. 이것에 제 김용보 원장님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는 목포와 개성과 단동과 천진, 그래서 서해권의 경제벨트가 있고, 또 동해로서는 부산과 또 라진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DMZ를 접근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불과해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계획을, 누구나 좋은 계획을 있어도 우리가 DMZ를 지나지 않으면 이 계획은 아무 조건도 만날 수도 없어요. 실은 거기 아까 우리 김용문 원장님 말씀드린 몇 킬로 안 되거든요. 그 차를 타면 10분이면 갈 것을 우리가 건너가지도 못하는데 계획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DMZ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DMZ부터 그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럼 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성의 위치는 DMZ에서 크게 네 군데로 제가 나눠봤어요. 하나는 강화도 있는 쪽을 한 구역으로 본다면, 또 저희가 여기 있는 판문점 쪽, 파주가 있는 두 번째 지역, 또 하나는 철원이 있는, 연천이 있는 세 번째 지역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네 번째로는 이 고성군. DMZ가 이렇게 있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또 다른 중심들을, 성격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 강원도 고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김용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고성은
관광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관광으로 해서 접근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국 상해에서 크루즈가 뜨면요,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블라디보스토크로 갑니다. 실제로 제가 동해에 가서 보면 제주도나 부산이나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동해 쪽에 그 크루즈가 뜨면은 그 도시나 그런 성격들이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족하진 않습니다. 아직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크루즈가 떴을 때 그런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GTI가 되고 있는 지금 중국의 방천, 러시아의 핫산, 북한의 라진 이 세 도시가 벌써 지난 30년 동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많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방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제 GTI에 참여해서도 보면 벌써 크루즈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중국에서 떴다가 한국에서 떴다가 블라디보스토크만 아니라 이 지점에 들어가면 북한도 가죠. 러시아 핫산도 가죠. 또 중국의 그 방천, 훈춘도 가죠. 너무 한 곳에 다 볼 수 있지 않으세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크루즈로서는 인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체 지역을 우리가 UNDP에서 진행했던 GTI, 광역 두만강 지역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TI는 이 방천에 있는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해, 부산, 또 일본까지 포함된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 DMZ가 있는 그 끝 라인에 만나는 곳에 남북 강원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산이 있거든요. 북한에는 원산을 지금 대단지로 그 큰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에 맞는 것을 여기다 하자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는 크루즈가 상해에서 뜨면 제주도, 부산, 그 다음에 남북 고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남북 고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비자만 한번 해결하면 금강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는 거죠. 이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자는 것이죠. 그런 다음엔 라진도 가고 선봉도 가고 훈춘도 가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제안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포인트로 먼저 남북 강원도를 어떻게 우리가 평화시를 만들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한반도하고 실제로 여러분 미국 가서 LA에서 보시면요. 바다밖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좋으신 분은 이 한반도가 보입니다. 쫙 직선으로 가면 LA에서 보면요. 캘리포니아에서 쫙 앞바다를 보면 태평양 바다를 보면은 동해시가 쫙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태평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 강원도 고성시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저는 아까 그 DMZ마다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남북 강원도 고성은 태평양과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나눠봤어요. 첫째, 생태 환경 지역으로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가 합니다. 바다가 있고요. 그 바다에 DMZ가 딱 잘라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통로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저는 그걸 막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는 출입구로 보자는 것이죠. 위에는 북한 고성이 있고요. 밑에는 남한 고성이 있어요. 위에는 금강산이 있고 금강산 관광지역이 있습니다. 밑에는 설악산 관광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국립평화공원을 만들자. 글로벌 피스 파크. 이걸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참여하고 일본도 참여하고 중국도 참여하고 러시아, 유럽이 참여하는 이것이 되자는 거죠. 유럽은 왜 생뚱맞냐? 이게 아니고 유럽이 대륙으로 끝에 바다를 만나는 곳이 이 동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또 여기서 출구로 가면 여기서부터 기차를 타면 바로 유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국립공원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를 그래서 생태 환경 지역으로 묶자는 거예요. 금강산과 설악산 그 전체 지역을 생태 관광 지역으로 묶어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면 지원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피스파크 조닝에 먼저 이런 조닝을 만들어서 북한에서 들어오는 시설들, 여기 뭐가 있냐면 세관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간단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겠죠. 또 남한에서 들어가는 지원 시설이 필요해요.
차가 들어오면 이 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차를 해놓고 그 안에서는 공용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그런 타수로 공용으로 갈 수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에버랜드에 가면 그 안에서는 공용의 차로 다니자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는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오면은 북한으로 오든지 한국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태평양에서 바로 오라는 것이. 또 상해에서 올 때 그걸 바로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피스파크니까 공용 유엔사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 지역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편하게 들어올 수 있고 나가는 것도 편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동해는 실제는 그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또 바다가 깊고요. 물론 큰 화물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해상 데크를 만들자. 중간에 해상 데크를 만들어서 그 바다를 즐길 수도 있고 태평양을 보면서 그래서 해상 데크로 들어와서 거기서 세관도 갖고 그리고 거기서 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데크를 만들어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산업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다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죠. 북한에 공장을 만들어요. 개성공단 같은 공장을 만들고. 근데 우리가 개성 쪽에다 공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을 문 닫아버리니까 다 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삼아서 남한에도 똑같이 공장을 만들자. 북한에 있는 공장은 인력을 위주로 한다면 한국의 공장은 그거에서 상충, 똑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 곳에서 완성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군데서 다 협력해서 완성하는 것을 어디다 파느냐? 글로벌 피스파크에서 팔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파는 것은 메이드 인 북한, 메이드 인 한국이 아니라 메이드 인 글로벌 기업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김정은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분이 좋은 선택을 해서 외국에 해외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이 유치해서 자기네에서 공장에서 생산한 것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다면, 상품을 만든다면 이거는 평양에도 팔 수 있잖아요. 이건 북한에서 만든 거니까. 그러면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전 지역에 팔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유럽과 또 러시아와 또 곳곳에서 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음 도시로 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기업들이 서로 공유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같이 그 상품들을 만들어가는. 내가 디자인을 잘하면 디자인, 자재가 싸면 싼 걸로, 기술이 좋으면 기술이, 그 다음에 장소면 장소를 같이 합쳐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여기서 만난 것은 이제 대륙으로 기차로 이제 가면서 곳곳에 필요한 곳에 내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을 두 군데에서 만들자. 똑같이. 그래서 한쪽에서 많이 쉬게 되면 한쪽에서 먼저 마무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판매는 글로벌 피스파크에서만 판다. 이렇게 산업시설을 만들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접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북한의 원산이 있습니다. 이 원산시는 지금 그렇게 대단위로 만들어도 지금 관광이나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 마찬가지예요. 왜냐? 거기 체제라든지 또 까다로운 비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글로벌 피스파크에 묶고자는 것이죠. 그리고 동해시하고 묶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 옆에는 주거시설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주거시설을 만들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먼저는 글로벌 피스파크에는 그 땅은 한국과 북한 땅이잖아요. 그럼 한국과 북한은 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임대해요. 어디다? 글로벌 기업에다가.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참여하는 유럽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천하는 기업들이 그 땅을 30년을 빌려요. 아니면 50년을 빌려. 그리고 비자나 모든 것들은 그 글로벌 기업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비자를 받을 때 북한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한국 나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에버랜드 가는 것처럼 그 기업의 입장권만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우리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평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경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서는 앞으로 열려진 이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개념은 앞으로 열려질 도시에서 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 우리가 필요한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평화도시로서의 샘플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배가 하나 떠 있어요. 지금 한국의 위치가 빨간 동그란 점이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치하는 분들이 얘기하면 이 한 달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새로운 남과 북이 만나는 게 아니라 동서양이 만나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거기에 글로벌 피스파크를 DMZ에다가 국제평화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넣어보자는 거죠. 한국의 아까 말씀대로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바다에서 태평양에서 오는 바다 배는 DMZ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는 금강산과 설악산이 있는데 거기를 생태관광지역으로 묶게 되고요. 거기에 중간에 글로벌 피스파크를 둬서 한국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북한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닝으로 해서 접근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합작 기업들이 그것을 직접 신변과 돈과 물질과 숙박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업들은 오히려 더 다른 곳에 앞으로 1대1로도 결국 보면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한 나라와 한 도시만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그 역에는 여러 나라 도시와 나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묶게 돼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거든요. 역에 따라서. 그런 이런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부터 시작해볼 해보자.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 타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는 어떤 것이냐? 첫째, 미래적으로 이 방향은 미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20대 청년과 같이 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서로 다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건 세대가 아니라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접근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 경제관이라든지 그들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은 그런 소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장이에요. 그런 생산이거든요. 근데 4차 산업은 소비, 그러니까 1차, 2차, 3차는 소비, 그 생산에서 나오는 그런 산업이에요. 근데 4차 산업은 소비에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생산을 해야 우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4차 산업은 소비를 해야지만 돈을 번다고 개념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나 저 같은 60이 넘은 사람은 이해하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해해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가졌던 역사와 문화적인 모든 경제관의 가치관에서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끊자는 것이에요. 끊고 새로운 미래적인 새로운 판도를 짜자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미래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정박하거나 정주하거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빌딩을 세워서 뿌리를 내리는 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앞으로의 산업은 지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도시는 그 코로나 이후에 이게 그 산업도 바뀝니다. 집이 이제 추운 지역에 있다면 또 따뜻한 지역도 있고 또 산업하기 좋은, 사업하기 좋은, 또 교육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집을 서로 옮겨 다니게 돼요. 그게 전 지역이 돼요. 그게 동양이 될 수도 있고 유럽까지도 될 수 있고 이게 달라져요. 거기에서 내가 공유하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적응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공유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과 남한도 내 땅이다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유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케팅에서도 백화점의 마케팅에서도 많이 팔려고 하려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시간을 그쪽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시장에 오거나 백화점에 올 때 이 사람들이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게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전략을 세워야지 내가 하나를 더 팔아야지 그러면 팔 수가 없어요.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공유의 개념을 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함께해야 사는 것이고 사랑을 나눠줘야지만 내가 덕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공간을 철저하게 남북을 연결하는 플랫폼 공간으로 기획을 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네 것도 아니라 우리로서 시작해야 되는 그 플랫폼 공간으로서 철저히 시작돼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마치 상자를 종이로 짜서 만들 때 전개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밑면, 옆면, 윗면을 그 편면을 쫙 펴서 전개도를 펼쳐놓고 상자를 만들면 한 번에 다 접어야지만 보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한 부분만 갖고서는 상자의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전개도를 펼쳐서 한 것처럼 한 번에 다 접어야 전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플랫폼 공간에는 모든 사람들 접근할 수 있는, 그래야 형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피스 에리아를 정하자. 원래 그 UNDP에서 시작했던 이 GTI는 훈춘과 러시아 핫산과 북한의 라진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동해, 부산, 포항, 일본 그 전체를 포함한 쉽게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차적인 시작은 GTI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의 훈춘과 그다음에 러시아 핫산, 북한의 라진을 중심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데 실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래 GTI가 있는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과 참여하는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게 진행되고 30년이 돼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하지만 남북 강원도에서도 먼저 시작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과 전 세계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또 제안하는 것은 GTI에 있는 러시아와 핫산과 라진과 훈춘에서 진행하는 그 일과 똑같이 남한과 북한,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도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죠. 근데 그 지점을 이제 평창 청소년 올림픽 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오픈할 수 있도록 같이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 지역 앞바다는 동해 앞바다는 피스 에리아로 피스 지역으로 묶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위에서 훈춘에서 내려오는 중국 배가 있을 것이고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극동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러시아가 집중하는 그 경제권도 결국은 동해 앞바다로 내려오게 될 것이거든요. 또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통해서 이 동해 앞바다를 지나가는 이때에 유엔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평화 지역으로 묶어주시자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남북 강원도를 우리가 한번 평화 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다 됐고요. 일들이 어떻게 나중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인다면 꼭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조하시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지금은 총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함으로써 디테일하고 시작할 것들이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잘 마치게 됐고요. 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2주간 다녀오는데 갔다 와서 또 보고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가 잘 풀려서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돼서는 우리 임진과 강 넘어 통일되기 넘어서 이 민통선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천박치고서 예? 이 땅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